건강식품 먹고 나서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딸이 챙겨준 보조제였는데 갑자기 숨이 차고 가슴이 두근거려서 119를 불렀어요. 혹시 혈관에 좋다 해서, 면역력에 좋다 해서, 남들이 좋다니까 그냥 드시고 계신 건강식품은 없으신가요? 요즘 어르신들 사이에서 건강식품은 필수처럼 여겨지고 있지만 잘못 먹으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어르신들이 절대 조심해야 할 건강식품 5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병원 사례와 함께 알려드릴 테니 본인뿐 아니라 부모님, 가족 중 어르신이 계신 분들께도 꼭 알려주세요. 대한민국은 지금 건강식품 전성시대입니다. 특히 60대 이상 어르신들 중 절반 이상이 한 달에 2개 이상의 건강기능식품을 복용하고 있다는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나이 들수록 면역력도 떨어지고 기운도 없고 몸 여기저기 아프기 시작하니 조금이라도 건강을 지키려고 챙기게 되죠. 특히 가족들이 사다 주는 영양제, TV에서 본 효능 좋은 제품, 동네 친구가 추천해준 보조제 등등. 하지만 문제는 약도 과하면 독이라는 사실입니다. 영양제나 건강식품도 체질, 나이, 기저질환, 복용량 등에 따라 복용하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어르신들이 가장 자주 먹고 가장 많이 부작용이 발생하는 건강식품 5가지를 차례차례 살펴보겠습니다. 1. 오메가3는 출혈 위험이 있습니다. 오메가3는 혈액을 맑게 해주고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고지혈증이나 고혈압 있는 어르신들이 자주 복용하시죠. 하지만 오메가3는 혈액 응고를 막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아스피린이나 와파린 등 혈액 희석제와 함께 복용 시 출혈 위험이 매우 높아집니다. 실제 사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안양에 거주하는 74세 어르신. 고혈압과 고지혈증으로 병원에서 아스피린을 처방받아 복용 중이셨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오메가3를 먹고 혈관이 깨끗해졌다고 해서 약국에서 별도 구매해 복용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달쯤 뒤 작은 발톱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 후 지혈이 되지 않고 피가 계속 나왔습니다. 결국 119에 실려가 응급 지혈 처치를 받고 입원까지 하셨는데요. 병원에서 확인해 보니 오메가3와 아스피린의 혈액 응고 억제 작용이 겹치면서 지혈이 안 되는 상태가 된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의사 소견입니다. 고령자분들은 단순한 상처도 오랫동안 출혈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메가3를 혈전 용해제와 함께 드시는 건 전문의가 정확히 복용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주의사항입니다. 혈액 희석제 복용 중이라면 오메가3 복용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결정해야 합니다. 수술이나 시술 전에는 최소 7일 전부터 오메가3를 끊는 것이 좋습니다. 2. 홍삼은 고혈압 있으시거나 심장질환자는 주의하셔야 합니다. 홍삼은 면역력에 좋다, 피로회복에 좋다 해서 선물로도 많이 받으시고 드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홍삼은 교감신경을 자극하는 성분이 있어 일부 어르신들에게는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이 있거나 부정맥, 협심증 같은 심장질환이 있다면 홍삼을 드시고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혈압이 급상승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전북 전주에 거주하는 69세 어르신. 평소 고혈압과 부정맥 진단을 받고 심장약을 복용 중이셨습니다. 작년 어버이날 아들이 선물로 홍삼 농축액을 사다 드렸고 매일 아침 공복에 한 포씩 섭취하셨습니다. 3주 정도 지나면서 가슴이 심하게 두근거리고 머리가 아프며 불면 증상까지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하루는 아침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어지러워 쓰러지기까지 했습니다. 이에 대한 전문의 소견입니다. 홍삼은 교감신경을 자극해 혈압과 심박수를 올리는 작용이 있어 심장질환자, 고혈압 환자에겐 복용 시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주의사항입니다. 고혈압, 심장질환이 있는 분은 홍삼을 섣불리 복용하지 마세요. 기운이 없다고 홍삼을 먹고 더 심각해지는 경우 많습니다. 3.
비타민 D는 과다 복용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비타민 D는 골다공증 예방에 좋다고 알려져 있어 특히 여성 어르신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너무 많은 분들이 2중 3중으로 복용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칼슘제에 들어있고 종합 비타민에도 있고 별도로 비타민 D 보충제로도 먹고 그러다 보니 하루 권장량을 훌쩍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타민 D는 지용성이라 몸에 쌓이게 되며 과다 복용 시 식욕부진, 구토, 고칼슘 혈증으로 오히려 신장 기능에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부산 해운대에 거주하는 76세 어르신. 최근 골다공증 검진에서 약간의 뼈밀도 저하가 발견되자 딸이 챙겨준 칼슘제, 종합 비타민, 그리고 별도로 비타민 D를 매일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 식욕이 떨어지고 속이 메스꺼워 병원을 방문하셨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 비타민 D 수치가 정상 범위의 5배 이상으로 나타났고 혈중 칼슘 농도도 올라 신장에 무리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복용을 중단하고 수액 치료를 받으며 회복하셨지만 담당 의사는 이 상태를 방치했다면 신장 기능이 영구적으로 손상될 수 있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대한 전문의 소견입니다. 비타민 D는 수용성 비타민이 아니기 때문에 과잉 섭취 시 몸에서 배출되지 않고 독이 됩니다. 특히 어르신은 여러 영양제를 병용하니 반드시 중복 여부를 체크해야 합니다. 주의사항입니다. 비타민 D는 검사 후 부족할 때만 복용하세요. 여러 영양제를 동시에 먹고 있다면 겹치는 성분을 꼭 확인하세요. 4. 콜라겐은 당뇨병 환자는 주의하셔야 합니다. 관절이 아프다 보니 콜라겐 제품을 많이 찾으시는데요. 문제는 시중에 판매되는 콜라겐 제품 중 당분이나 포도당, 액상당이 많이 들어간 제품들이 많다는 점입니다. 당뇨가 있는 어르신들이 이런 제품을 장기 복용하면 혈당이 높아지고 체중이 늘며 인슐린 저항성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인천에 거주하는 71세의 당뇨병 환자 어르신. 평소 관절이 아파서 지인으로부터 콜라겐 젤리를 추천받고 인터넷 쇼핑몰에서 한 박스를 구입해 매일 2포씩 섭취하셨습니다. 2달 후 정기 건강검진에서 당화혈색소 수치가 급격히 상승하였고 혈당이 조절되지 않아 인슐린 투여를 검토해야 하는 상황까지 갔습니다. 콜라겐 제품을 확인해 보니 한 포당 당분이 5g 이상 함유돼 있었고 이를 하루 2포씩 장기 복용하면서 혈당에 영향을 준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내분비내과 전문의 설명입니다. 콜라겐 자체는 문제 없지만 시중 제품 중 다수는 맛을 위해 당을 많이 첨가합니다. 당뇨 어르신은 당 함량을 반드시 확인하고 무당, 무첨가 제품을 고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주의사항입니다. 당뇨 환자는 콜라겐 제품의 당 함량을 꼭 확인하세요. 가급적 무당 또는 분말형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5. 간기능 보조제는 오히려 간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간이 안 좋아서 피곤해서 드시는 분들 많죠? 실제로 밀크시슬, 간 해독제 등 간에 좋다는 제품들이 약국이나 홈쇼핑에서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중 일부 제품은 식물 추출물이 다량 함유되어 간에서 분해해야 할 성분이 많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간 수치를 더 악화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대전에 거주하시는 80세 어르신은 피곤함과 잦은 두통으로 내과 진료를 받던 중 간 수치가 정상보다 약간 높게 나왔습니다. 간이 좀 안 좋은가 봐요라는 의사의 말을 듣고 지인이 추천한 밀크시슬 추출물 건강식품을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복용 후 2달 뒤 건강검진에서 간 수치가 오히려 2배 이상 상승. 간 초음파 검사에서 경도 간 손상 소견이 발견됐습니다. 이후 밀크시슬 복용을 중단하고 2주간 약물 해독 치료 후 수치가 안정됐습니다. 이에 대한 전문의 소견입니다. 간보조제는 약이 아니라 식품입니다. 간 손상이 있는 환자에게는 성분이 오히려 해로울 수 있으며 정확한 간의 상태는 의사의 평가를 통해 치료 방향을 결정해야 합니다. 주의사항입니다. 간 기능 이상이 있다면 건강식품이 아닌 전문의 진단이 우선입니다.
피곤하다고 아무 간보조제를 드시는 건 위험합니다. 건강식품은 약이 아닙니다. 건강식품은 어디까지나 보조제입니다. 병을 치료하는 약이 아니며 체질이나 복용 중인 약물과 충돌하면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건강을 챙기기 위한 선택이 오히려 건강을 해치게 되는 상황,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건강식품 드시기 전엔 반드시 약사 의사와 상담하세요. 증상이 있으면 병원부터 먼저 가보세요. TV나 인터넷, 이웃의 말만 믿고 복용하는 건 절대 금물입니다. 이런 사례들, 혹시 우리 부모님, 조부모님 이야기와 비슷하지 않으신가요? 나를 위해, 가족을 위해 건강을 챙기고자 열심히 드셨던 건강식품이 오히려 내 건강을 해치는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좋다는 말 하나만 믿고 복용하지 마시고 꼭 전문가와 상담하고 내 몸 상태에 맞는 건강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이제는 정보도 많고 제품도 많은 시대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내 몸에 맞는지, 내 건강 상태와 충돌하지 않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드시는 지혜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어르신이 조심해야 할 건강식품 5가지 꼭 기억하세요. 가족이 챙겨줘도 좋은 제품이라 해도 내 몸과 맞지 않으면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 주변에 이런 제품 복용 중인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 꼭 공유해 주세요. 어르신 여러분, 진짜 건강은 지혜로운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정보로 찾아올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최신 정보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